예. 아유, 갑자기, 예. 또 옛날처럼 갑자기 이제, 갑자기 끊어, 중간에 자기가 알아서 중단해버리는. 자, 그래서 산정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 요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걸 했는데, 우리가 그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코로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사례를 들기보다는, 추적 검사. 이게 조금 흐릿하죠, 그죠? 예. 좀 잘 나오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예. 예, 타이머를 맞춰놓고, 어, 추적 검사죠. 예. 이게 이제 무작위 검사. 그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요 위로 가면 이익이고, 요 밑으로 가면 손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확진자가 여기는 100명 수준이고, 요거는 손실로 볼 수 있죠.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다. 400명 수준이다. 근데 무작위 검사는 뭐 제가 이야기했지만 무작위 검사는 예를 들면 뭐 이익은 클 수 있고요. 추적 검사보다 이익은 조금 작을 수가 있죠. 이익은 예. 뭐 이익은 좀 작을 수가 이건 뭐 400억이고 이거는 뭐 250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르면 이제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르면은 이거는 지금 손실이 400명이고 이건 확진자죠. 요건 100명이니까 요게 지금 손실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적 검사를 우리가 이제 선택, 초이스. 아니 최소 극대 원리에 따르면 맞죠. 손실이 제일 작은 거를 옵션을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이익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있냐. 만약에 무작위 검사를 했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 만약에 더 크다면은 요 차이, 요 300명의 손실 차이를 볼 것이냐, 요 150억, 요 두 가지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최소 국대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300명 손실이 나니까 요 300명 손실이 안 나는 100명 쪽을 시나리오를 선택한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 잠깐만요. 자, 할 수 있겠지만은 뭡니까? 아니 이익도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지금 끊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손실만 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니 그렇잖아요. 300명 손실만 고려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선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00명 손실보다 150억의 이익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위 검사를 할 수도 있죠. 예, 있죠. 무작위 검사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최소 국대화 원리만으로 과연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죠. 문제 제기.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이제 요것도 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요거를 확진자 요 밑에 걸 확진자로 하지 말고 요 밑에 걸 예를 들면은 사망자로 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자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사망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사망자가 예를 들면 이제 100명이고 여기 사망자가 예를 들면 107명이다. 7명 차이가 난다. 이거 다 사망자라고 봅시다.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게 손실을 우리가 사망자로 해서 손실을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확진자로 해서 손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로 해서 손실을 비교하면 여기에 107명이 죽고 여기에 100명이 죽는다 하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100명을 선택해야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명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자다. 그러니까 확진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감염이 됐다는 것이고, 요 사망자는 실제로 이제 죽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생명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사망자로 해버리면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이제 하는 수밖에 없죠. 예. 또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무작위 검사를 왜 지금 안 하고 있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비교해 봐도 왜 무작위 검사를 쉽게 할 수 없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죠. 물론 무작위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앞에 이렇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추적 검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숨어 있는 감염자들이죠. 숨어 있는 그러니까 추적 검사로는 우리가 숨어 있는 감염자까지 찾아낼 수는 없죠. 그 사람이 나와서 검사를 받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좀 길게 본다면은 무작위 검사를 해서 빨리 감염자를 찾아내서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득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무작위 검사를 했을 때는 확진자가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애매한 이 문제 이게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예상을 했을 때 이쪽이 사망자가 만약에 적게 나오는 옵션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적게 나오는 옵션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국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막말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 생명도 뒷전으로 미룰 수가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미룰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국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확실하게 이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실의 기준을 또 다르게 하면 이렇게 좀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 요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도 있냐 하면, 여기서는 참 논의할 부분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많이 이제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특히 실험 심리학 같은 데서, 심리학 같은 데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설문조사 같은 거에서 실제로 뭐 물어보죠.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면 600명, 600명, 갑자기 왜 안 나오지? 자, 600명. 그러니까 600명이 이 사망입니다. 다 사망이에요. 사망 확률이 뭐 90%고 400명이 사망할 확률이 뭐 한 40%고 그 다음에 700명이 사망할 그 확률을 몰라.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요거 퍼센테이지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하여튼 600명이 제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400명, 그 다음에 이제 700명은 그러니까 요거 요 700명이 죽을 확률은 일단 모른다고 합시다. 산정하기 어렵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어떤 뭐 그것이 기후변화든 뭐 전쟁이든 아니면 코로나든 시나리오를 짜보니까 600명이 사망할 확률의 시나리오. 600명이 사망하는 90%고요. 400명이 사망할 확률은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700명이 사망할 확률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것부터 우선시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시나리오부터 우리가 채택해서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어느 시나리오부터 우리가 선택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근데 재미있게도 이거는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을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700명이 제일 적었다. 그러니까 3번부터 해야 된다라는 사람 수가 제일 적었고 요게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뭡니까?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르면은 이것부터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지금 많이 죽는 것부터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거부터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럴까 보면은 재밌는 게 이렇게 확률을 제시하느냐, 확률을 제시하지 않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00명이 사망 확률이 90%라고 하니까 왠지 실제로 이것이 일어날 확률이 이제 높은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700명이 사망하면 이게 제일 많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요 사태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률이 주어지면은 판단이 조금씩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또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언급할 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